최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이 제조업 지표가 둔화됨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이 소프트 패치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참 지표들이 발표되긴 했었는데 말이죠. 주요 경제 국가들이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발표되는 게 이제 예. 3월달 지표가 되겠는데요. 네. 3월달 들어서 각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역시 독일 아니겠습니까? 예. 금리나 이 얘기가 유럽 증시에 반영돼서 가장 관심이 됐었는데요. 독일의 그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 많이들 이제 아실 겁니다. 제조업의 그 대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수가 좀 소폭 떨어졌고요. 네. 중국의 그 PMI 지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서 발표됐던 미국의 네. 내부재 수주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여기와 함께 발표됐던 미국의 1사분기 성장률이 2.5% 발표돼서 네. 사실상 당초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였다고 보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도 제조업 지표가 발표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수에 해당되는 ISM 지수, 이 공급관리자협회 지수죠. 이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영국도 그 제조업의 대표 지수에 해당되는 PMI 지수가 주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국가들의 그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지난주, 이번 주 거쳐서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의 모습에 따라서 향후에 각국의 그 경제정책이라든가 주가 모습에 상당폭 좌우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독일, 중국, 미국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 또 일본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엔저를 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디플레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가장 당혹스러운 게 지금 일본의 예. 당국, 특히 일본 중앙은행의 그렇다 하루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엔저를 유도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는. 네.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은 올라가는데 좀 성공을 거뒀습니다는. 이 아베노믹스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디플레 상황을 탈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플레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습니다는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좀 플러스로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3월달 CPI 지수 지금 자막이 상당히 좀 늦게 나와가지고 관련된 그림만 나와서 그런데요. 네. 지금 CPI 그 상승률이 마이너스 0.5%로 발표됐습니다. 이 마이너스 0.5%라는 것은 사실 2011년 3월 마이너스 0.7% 이후에 가장 그 낮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점점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디플레 국면이 그 탈출하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가장 궁극적 목적인 디플레 탈출 목적에 그 회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상태가 되면서 지난 주말에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네. 엔달러 환율이 다시 90%대 내외로 떨어지는 그래서 다시 회의론과 함께 엔저보다는 엔화 강세 국면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인플레 타겟팅 선을 2%까지 좀 올려서 잡아놓은 상황인데 네네. 목표를 이제 이룰 수 있을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성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소프트 패치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소프트 패치가 정확히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프트 네. 패치라는 용어는 아마 라지 패치, 소프트 패치, 나이키 커브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2011년 8월달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네. 미국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이때의 그 골프 용어를 빌어서 소프트 패치, 라지 패치 이런 용어들이 아마 시청자분한테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용어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는데요. 역시 소프트 패치라 하는 것은 골프에서 좀 치기가 어려운 곳에 빠지는 현상을 보통 소프트 패치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라지 패치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헤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을 이렇게 소프트 패치다 이렇게 보실 때겠는데요. 자, 세계 그 각국들의 그 제조업 지표가 아직까지 우려 차원입니다는 일제히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네. 지금 소프트 패치인데요. 아직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지 패치가 아니라 소프트 패치라는 것은 결국은 헤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일시적인 어려움이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서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그렇습니다는 좀 헤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네. 선제적 차원에서 우려 차원에 제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세계 중심국, 예를 들어서 독일과 중국과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모든 국가들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좀 안 좋은 것은 선제적 우려 차원에 제기되긴 하지만
상당히 주식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이 경기 회복 움직임 속에서 좀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좀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하던데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그 정책 당국자도 이렇게, 지난달 그 금리 동결하면서 경기가 예. 좀 나아지고 있다. 경기가 실제로 나아진지 모르겠습니다는 나아지고 있다 해서 금리 그 동결을, 그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각국들 보면 사실 출구 전략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지금은 출구 전략의 조기 퇴진 예. 이런 일이 나오면서 경기 부양의 고삐를 우리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의 기조를 이렇게 고삐를 다시 잡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그 전통적인 그 경기 부양책에 해당되는 것이 뭐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지출을 증대시켜서 재정 경기를 모약하는 이런 정책 여지가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3의 그 정책 대안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3의 정책 대에서는 페이고라든가 간정과 오퍼레이션 트위스 정책 이런 것을 다시 재점검하는 사항이거든요. 한 가지 보면 경기가 비교적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안 좋은 조짐이 나타나니까 각국들이 지금 선제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경기 부양 수단도 재점검하고 그다음에 제3의 그 대안도 지금 새로운 대안도 모색하는 것이 각국의 모습인데요. 예. 지금 불확실한 한국의 그 경기 상황을 이렇게 빗대서 금리를 좀 동결해 보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세계 각국들의 발빠른 움직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구로타 하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보더라도 뭐든지 목표 확실, 그 다음에 빠르게 스피드 집행, 네. 그리고 경제 강요들이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국민 편의적인 모습, 이런 것이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각국들의 모습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그 일본 쪽의 움직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의 그 3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일본은행이 당혹스러워했었고 그만큼 또 발빠르게 대책을 세웠다고 하던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그것이 일본 경제 입장에서 지금 종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3월달 그 CPI 지수 네. 디플레에서 탈출될 조짐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서 다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삐를 재는 이런 모습이 지난 그 26일 날 BOJ 즉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협의회에서 네. 내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이 강조되죠. 그래서 향후 3개년 동안 지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 3개년 그 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은 디플레 탈출 조짐에 회의론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 하루 효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회견연대에 일본 그 중앙은행이 설정했던 디플레 타겟 행선 2%는 달성하겠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적인 엔저 유도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진국들이 엔저를 용인하는 게 아니다. 면제를 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엔저 문제에 대해서 엔달러 환율 1차 목표에서는 100엔까지는 일본의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사실 다른 국가의 수출적인 측면에서 도움되는 이웃 풍요적인 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요구하더라도 100엔이 넘을 때는 근린 군비파 차원에서 다른 국가에 이렇게 그 경쟁에 상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경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일본도 추가적으로 엔달러 환율을 100엔 이상 유도할 때는 오히려 다른 국가의 반발에 따라서 일본 수출업체라든가 또 일본 내부의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서 일본 국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증가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정책 협의에서는 추가적인 엔저에 대한 유도가 없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다시 98원 내려앉는 이런 네. 배경이 됐다고 볼 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일본은 그렇고 지금 유럽 쪽에서 말이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지난주 증시 흐름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또 인상을 오히려 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겹치면서 말이죠. 이번 회의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좀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 참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 초에 이런 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은 가운데 각국의 그 중앙은행 회의가 잇따라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향후 경기라든가 증시 흐름에 굉장히 큰 갈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서부터는 아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예. 경제 지표,
그다음에 이런 그 회의 결과에 예. 투자자 이목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지난주에 그 글로벌 증시에서도 많이 반영됐습니다는 역시 ECB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그 유럽의 그 기준금리는 언제 아시겠죠? 0.75%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의 그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게 안 좋게 나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 금리 인하 좀 단행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유럽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스프링 이펙트를 줬던 것이 지난주 모습이었는데요. 정작 그러면 이번 주에 단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회원국 간의 편차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경제적 편차가 상당히 심하면 유럽 통합과 같은 이런 경제 통합을 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경제 여건이 비교적 지표는 안 좋습니다는 전반적으로 좋은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유럽 통합에 따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러나 소위 매드 애플스 국가들, 위기가 발생한 국가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금리를 좀 내려주고 돈 좀 더 풀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편차가 심함에 따라서 사실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굉장히 이견이 많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간 이번에 그 유럽 중앙회의를 계기로 해서 회원국 간의 이견이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회원국 간의 이견이 벌어지면 유럽 통합에 대한 비관도도 다시 한번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뿐만이 아니고 또 연준에서 FOMC 회의 30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갈까요? 이번 주는 이번 회의는 이틀간 열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자막에 1일로 나가는 게 있고 30일로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3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회의가 중요한 회의는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1월달 통화정책 기조가 회의하는 또 4월달 해서 FRB가 경제 전망을 분기별로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발표되는 때는 FOMC가 회의가 이틀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가 열릴 때와 비슷하게 1일 허니 30일 허니 해서 자막과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잘못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틀간 열리는데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의 컨센서스가 정책에 민감한 사항 결정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미리 참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구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FOMC 회의는 회의 결과가 벌써부터 어느 정도는 확정돼 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경제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연초에는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논의됐지만 이건 완전히 퇴조가 되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더 규모도 확대하고 기간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는 이번 회의에는 그걸 가져가기는 좀 성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 다시 말하자면 금리는 2015년 말까지 유지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의 4차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선을 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지금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고 특히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심리는 뭐냐 하면 시장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모럴 수에이션, 도덕적 설득, 시장과 소통할 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모럴 수에이션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이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해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정책 당국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시장에 더 나가고 현장에 더 나가는 것이 우리보다 경제권이 좋은 선진국들의 경제 강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권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해서 지금 정책을 아낀다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더 나가서 국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미쳐서 바로 정책을 이렇게 반영하는 즉각 반영하는 것이 각국의 경제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이렇게 염두에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이 글로벌 경제에 들이운 소프트 패치, 이 각국의 대책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